윤재성 애널리스트. 네, 이분- 정제 마진의 그. 정제 마진. 에너지 이쪽은 뭐 이분 따라갈 분이 아직까지는 국내 발견되지 않았죠. 꽉 잡고 있죠. 네, 윤재성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2년 만인가요? 한 달 전에 뵙습니다. 한 달 전에 뵙습니다. 이해하세요? 네. 좋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에너지. 요즘 에너지가 근데 뭐 좀 이슈가 좀 있으신가?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유가에 대한 상승. 근데 사실 유가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윤재성이들 맨날 얘기하는 정제 마진이 정제 마진. 가야 된다라는 말씀 이게 주셨고 중요해. 지난해 SO일이 탑픽이었는데 네. 이노베이션으로 살짝 바뀌면서 네. 전반적으로 주가 다시 좀 오르고 바뀐 있고 건 아니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네. 네. 드리는 거고. 좋습니다. 정제 마진. 정유 얘기는 많이 드려서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고 네. 오늘은 좀 태양광 이슈가 좀 태양광. 한국에서 정책적인 이슈가 좀 태양광 강력한 정책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오늘은 메인으로 하려고 예. 합니다. 일단 뭐 그리고 미국 정유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새벽에도 썼거든요. 네.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22배가 올랐더라고요. 미국 최대 정유업체입니다. BP? 정유업체라고 하면 제가 원유부터 시작하는 업체 말고 원유를 받아서 정유하는 정제만 하는 정제하는 업체. 회사. 마라톤 페트롤리움은 마라톤. 네, 마라톤 페트롤리움 업체가 있는데 40.19km죠. 22배. 네, 22배가 올랐습니다. 네, 온고잉 네, 하시면 됩니다. 22배 올랐고요. 제 얘기 너무 듣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약간 상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업체 그러니까 지금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쭉 있었어요. 정유업체들이. 그 업체들이 뭐 실적이 당연히 마진이 좋았으니까 잘 나왔고요. 특징적인 거는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자사주 매입 금액을 늘리겠다라고 아하. 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27년까지 20%에서 10% 가량 하겠다라는 추정들까지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시사하는 바가 결국은 우리나라 업체들도 결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O일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4.5조 원 영업이익을 네. 연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네. SK 이노베이션이 8.5조 원 정도 제가 추정을 하는데 네. 이것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클리컬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번에도 전쟁 이슈가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 이익 레벨이 내려갈 거다라는 우려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이익 체력 결국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현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밸류에이션 자체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주주환원의 리레이팅이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가장 첫 가지였는데 그걸 잘 안 하네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업황이 별로 좋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벌기 시작을 했고 제가 볼 때는 네.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좀 있죠. 정제 마진이 이건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정제 마진이 네네네.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제한 회사들이 이제 열심히 수출을 해서 그 받을 수 있는 가격 국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 다 받으면 아마 이익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국내로 돌려야 되는 당연히 의무 양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국내로 돌리는 양은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뭐 국민 편의를 위해서도 너무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거 좀 누르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이익을 누릴 수만은 없는 게 이 정유사들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수가격 상한제라고 하죠.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대략 추정컨대 지금 벌어들이는 어닝의 2배 와. 가량은 벌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출 가격대로 팔았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러면 내년도가 된다라고 하면 네. 전쟁이 모르겠습니다. 뭐 지속된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네.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물가 부담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아하. 그러면 내년도에 종전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유가는 내려올 거고요. 상한제가 풀릴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상적인 이익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국제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원래 벌어야 될 돈이 지금 현재 2배 이상은 될 것 같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 반토막이 난다라고 하면 지금 벌어야 될 돈에 반토막을 내서 보시면 지금이랑 비슷한 실적이 나오는 거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4.5조를 벌어야 되는데 원래라면 이 회사는 9조를 벌었어야 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정제 마진 반토막이 나더라도 상한제만 풀리면 9조 원에서 반토막을 내고 보시면 올해랑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밸류에이션은 그냥 올해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올해만큼만 나와도 굉장히 괜찮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의 실적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 실적인데 내년도에도 예. 만약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주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올해 내년도에 실적이 비슷하거나 혹여라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 재미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돈 자체가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네. 수년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금액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배당 정책이 우호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유사들의 밸류에이션이 PBR로 1배거나 1배 언더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미국 정유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들은 PBR로 3배에서 4배 정도 받아요. 차이가 한 3, 4배 정도 나죠. 네네. 그 차이가 뭐냐면 돈을 워낙 잘 벌어서 주주환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리레이팅으로 기회된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네. 그 석유 소비 같은 건 예를 뭐 휘발유도 그렇고 뭐 다른 석유 제품들 소비가 여전히 계속 늘고 증가세예요? 매년 1%씩 늘어나는 비즈니스입니다. 매년 1%.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되게 낮게 보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없어 하시는데 네. 더 문제는 뭐냐면 설비가 사라진 게 지금 한 6%, 7% 되는 것 같아요. 아, 설비는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전쟁이 나서도 지금 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꽤 있고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중동에서도 그렇고요.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때문에 정유 산업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설비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네. 미국 캐파가 대략 한 5%가 고점 대비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수요는 1%씩 꾸준히 느는데 설비는 네. 더 빠르게 줄어든 거죠. 그러면 양쪽으로 계산을 해보면 가격이. 대략 한 6%, 7% 이상의 수요 공급 밸런스가 타이트해진 거고 아하. 그게 결국은 정제 마진으로 귀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제 마진이 역사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차화정 때라고 해서 중국이 가장 크게 성장할 때 그 네. 당시 대비해서 지금 마진 2배가 좋습니다. 그 예전에 시계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내년 후년 아마 요거는 감안하지 않은 악재신 것 같은 제가 하나 짚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호르무즈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중동산 원유를 엄청 많이 들여오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 다변화, 그러니까 원유가 어디서 오는가가 이제 왜냐면 이제 호르무즈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네. 그래서 다변화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후년쯤 되면 다른 데에서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름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 기름들이 그럼 똑같이 중동산 원유랑 비슷한 수준의 원유냐면 그게 아니고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원유들이 들어온다. 그럼 이제 그 이질적인 원유들은 정제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설비에서 할 수 없고 새로운 설비들을 만들어야 이 친구들이 이제 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설비비 많이 들어가고 투자 많이 들어가고. 아하. 네, 그러면 이제 이익이 그렇게 남지 않을 것이다. 어떻죠? 전환 비용. 심지어는 원유 가격도 중동의 그 싼 원유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정유사들이 블렌딩을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중동산 비중이 70%에서 50%포인트 50% 섞어서? 줄었어요. 아 그래요? 20%포인트가 이미 줄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상태에서도 지금 설비 돌리는데 문제가 없는 거는 기름들을 잘 블렌딩해서 지금 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가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 무섭죠. 네. 한 번 이렇게 중동산 안 쓰기 시작하면 네. 앞으로 되돌아갈 일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다가 독일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던 사례를 좀 봤었잖아요. 네. 한 국가의 에너지를 의존하다가 이렇게 힘들어진 사례를 아마 아시아 국가들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중동산 비중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늘려갈 거, 그 중동 이외의 비중을 계속 늘려갈 거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동 애들은 고객을 잃는 거잖아요. 네. 싸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기름은 더 싸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마케팅이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반영하는 게 최근에 보면 WTI보다 두바이유가 더 싸졌어요. 20년 만의 일입니다. 거기다가 또 디스카운트를 쳐서 줘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싸게 정제할 수 있는 업체가 아시아 업체들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통행료 받을 것 같은데요. 통영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받아도 마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요? 뭐 1, 2불 더 받아도 마진이 뭐 이미 다 상세하고도 담기 그렇습니까?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통행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변화는 가격의 하향 압력이니까 그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통행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분분한 사안인데 다변화는 미국입니까 브라질입니까? 우리 입장에선 미국이랑 브라질, 서아프리카, 그다음 베네수엘라산 원유까지도 들어옵니다. 미국 거네요 결국.
네, 뭐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이 화학업체나 정유업체나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사우디나 중동에서 비싸게 부르면 대로 무조건 사와야 됐던 거거든요. 원가 구조가 상대적으로 나빴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선택지가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중동 입장에서는 싸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고 사실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비싸게 원유를 사왔지만 앞으로는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아하. 미국 업체가 쉐일 붐이 불면서 굉장히 싸게 원유를 조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밸류에이션으로 귀결된 거예요. 이런 그림 우리한테도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이제 내년도 저 이른감이 있지만 내년도 시장을 그려보고 있잖아요. 한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하기 위해선 이 코스트가 상당히 낮아져야 되니까 중요하죠. 올해 이런 후폭풍이 내년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네. 자, 근데 오늘 원래는 이제 태양광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너무 정유회가 길어서 갖고. 그러게. 네, 정유는 하여튼 그렇게 보면 올해 이익만큼 내년 이익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올해 이익이 사상 최대인 만큼 내년까지 괜찮다면 주가적으로도 충분히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그 회사들 가운데는 당연히 S-오일. 사실 다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비슷해요? 방향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 조선이랑 좋다고 비슷하군요. 네, 한 번 맞습니다. 가면 이제 그 사람 같이 다 가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양광. 네. 정부가 강력하게 태양광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뭐 할 때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발전이라는 게 태양광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태양광 쪽에서 우리가 투자의 어떤 기회 같은 걸 찾을 구멍이 좀 많이 있나요? 그저께인가요? 미국에서 섹션 23이라는 정책이 발표가 섹션 2, 3이요. 네, 이게 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태양광 섹션 23이라는 정책인데 이게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그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거나 특정 수입 쿼터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하. 섹션 232 정책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인곳, 웨이퍼, 네. 셀모듈 같은 이 태양광 밸류체인 모두에 대해서 최저 수익 가격제를 도입을 했고요. 최저 수익 가격. 예, 수입을 해올 때 이 가격 이상으로 팔아야 된다라는 중국을 그냥 그러니까 때려넣는 타겟이 거죠? 중국이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추가 관세까지도 붙는 거라고 아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정책이 나온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태양광을 보호하는 정책 같지만 사실상은 반도체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태양광 폴리실리콘 웨이퍼를 가지고 이제 다운스트림을 만들잖아요. 미국에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웨이퍼 공장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산업이 만약에 중국 때문에 망가지면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까지도 산업 자체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돼 있는 업스트림을 보호해야지만 반도체까지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 정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쇼링 앤 리빌딩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반도체다. 네. 태양광과 반도체를 같이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미국 내 셀 모듈 공장은 매우 특히나 모듈 공장이 특히나 많습니다. 모듈이 있으면 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셀 공장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업스트림이 뭐냐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을 뜯어보면 최소 수익 가격이 가장 높은 게 웨이퍼예요. 웨이퍼는 지금 현재 가격의 한 3배에서 4배까지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온 거거든요. 웨이퍼는 근데 다 중국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를 공장을 미국이 지으라는 거죠. 미국이 지으려면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최저로 갖고 와라. 네, 최저 수익 가격을 올려버린 거죠. 지금 가격 대비해서. 그거 9월달에 워싱턴에서 회의하면서 또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뭐 그래요?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미국 내 그 공장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하여튼 중국산 싸게 들어오는 거 다 막아버리고 맞습니다. 웨이퍼 공장만.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폴리실리콘 공장과 웨이퍼 공장을 지으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그 공장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어제 그저께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면 테슬라가 지금 태양광 셀 모듈 공장을 또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신청도 지금 머스크가 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그저께 나왔었고 네. 스페이스X도 100기가와트 공장을 모듈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합쳐서 200기가와트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전체 캐파가 60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미국의 전체 캐파가 60기가와트인데 200기가와트를 둘이서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을 짓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셀도 필요하고 웨이퍼도 필요하고 폴리시콘도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섹션 232 정책이 뭐 트럼프를 좀 머스크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네. 업스트림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우리나라 업체들이랑 이 업스트림 증설 계획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 LTA 계약도 체결이 됐어요. 네. 여기 대표적으로 OCI 홀딩스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스페이스X랑 이 롱텀 계약을 체결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머스크가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네. 업스트림 필요할 거고요. 그럼 업스트림 지을 때 우리나라 업체가 같이 들어가서 공장을 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 네. 하나솔루션은 이미 미국의 태양광 공장이 지어져 있고요. 네. 이번 하반기부터 수직 계열화된 공장이 돌아갑니다.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부터 시작해서 셀 모듈까지 수직 계열화된 공장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결국 뭐냐면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거나 아니면 유일하게 미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네. 풀리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정부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뭐 이런 산업들의 경우에 안타깝게도 그 이익을 기업이 막 추구를 하게 되면 그 이익의 한도를 정부가 좀 위아래로 많이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남긴다 싶으면 야 그럼 중국산 한 쿼터로 한 20% 받을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책적인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뭔가 돈을 태양광 산업으로부터 뭔가 뭐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 이런 정책이 아니고 예. 이게 결국은 태양광 산업을 살려야지만 반도체 업스트림까지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도체 산업까지도 생각하고 하는 시행되는 거다. 정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프로 그 포인트인 것 같네요. 투자하는 사람에 있어서 정책이 변수니까 이 변수의 밸류를 어떻게 줄 거냐. 윤재성 애널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보 자산으로 본다면 이게 변수가 상수가 될 수 있다. 안 바뀐다로 본다면 지금이 기회인 것이고 정프로 말씀대로 이거 혹시 나중에 정책이라는 건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트럼프 지지율 등등 그러면 약간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스페이스X가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는 우주 안보와 관련돼 있는 쪽이기 때문에 중국산을 사실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정책적인 부분이 뭐 단기에는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반도체 말고 저 반도체는 만들기 어렵잖아요. 최첨단 반도체 이런 것들은. 네. 태양광 패널이 만들기 어려워요? 아니면 얘는 맘먹으면 그냥 뭐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쟁력이 뭐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미국이 네. 하려는 거죠. 과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막 들어와서 미국 내 공장을 많이 지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시장이 지금 모듈 시장이 공급 과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들기 너무 쉬우면 만들려고요? 아니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막 안 보니 뭐 이런 것 같다 괜찮아요.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만들기 쉬워서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망가뜨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OBBBA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네. 중국산을 쓰면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ITC, PTC 같은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네. 중국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강력하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광 산업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보시는 게 맞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사실 주가든 어닝이든 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안보 자산으로 가치를 얼마나 치느냐라는 게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에 다양한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또 다른 법안으로 누르고 있는데 그 결과물은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안보 자산으로 귀결된다면 좀 더 기회에 바뀜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오늘 좋은데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윤재성 의원님 2년 만에 만나서 날이잖아요. 너무 길 가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난달? 좋은 대단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달에 봐요.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